안녕하세요. JCN 닥터스 울산 이규현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목이 따끔거리거나 목소리가 쉬는 경험 있으신가요? 대부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한 감기나 과로로 생각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이런 증상이 반복되거나 오래간다면 음성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대에 혹이 생기는 성대 폴립, 과도한 사용으로 생기는 성대 결절, 그리고 말조차 하기 힘든 성대 마비까지 우리의 목소리에 다양한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닥터스 울산에서는 목소리가 보내는 경고, 음성질환이라는 주제로 하나이비인후과병원 권현근 원장님과 함께 음성질환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울산 하나이비인후과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권현근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음성질환이잖아요. 네. 특히 원장님께서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시다 보니까 목을 좀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원장님만의 관리법이 있을까요? 제가 진료를 하면 보통 적게는 한 100명 정도에서 많게는 한 200명 가까이 진료를 보다 보니까 환자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저는 무엇보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대가 건조해지면 성대가 손상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통해서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에 무리가 가는 음성 사용을 피하는 것인데요. 목소리를 갑자기 크게 낸다든지 높은 톤으로 장시간 말하는 습관은 되도록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평소에 신경 써서 관리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음성질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질환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음성질환은 말 그대로 목소리에 이상이 생기는 모든 질환을 통칭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성대의 진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성대에 염증이 생기거나 혹이 생기거나 또는 신경의 문제로 움직임이 마비되는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성대에 생기는 질환들이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던데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우선 성대에 생기는 질환들은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성대 폴립이나 성대 결절 같은 양성 종양이 있고 성대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후두염도 흔하게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성대 마비나 성대 유두종이라고 하는 사마귀 같은 혹이 생기거나 악성 종양인 후두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목이 쉬면 그냥 감기 걸렸나 보다 하고 쉽게 넘기시잖아요. 어떤 경우에 단순 감기가 아니라 음성질환을 의심해봐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좀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가 쉬는 건 감기나 피로 때문일 수도 있지만 2주 이상 쉰 목소리가 지속되거나 목소리가 자주 갈라지거나 금방 피로해지는 경우라면 단순 감기보다는 성대나 후두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쉰 목소리랑 또 음성질환으로 인한 쉰 목소리, 이 두 개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누구나 감기나 과로로 일시적으로 목을 쉬는 경우는 흔합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짧게는 2, 3일 정도, 길어도 일주일 이내에 회복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음성질환이 원인인 경우에는 2주 이상 쉰 목소리가 지속되거나 목소리 톤이 갑자기 변하고 갈라지거나 얇아지는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말을 오래 하지 않았는데도 목이 쉽게 피곤해지거나 조용히 말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단순히 쉰 목소리보다는 성대나 후두 쪽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성대를 확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장기간 증상이 지속된다면 음성질환이 의심되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장님, 저도 평소에 목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런 음성질환은 특정 직업이나 연령대에서 좀 더 많이 나타날까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음성질환은 목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특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 외에도 무리한 발성 습관이 있는 분들 역시 위험군에 포함됩니다. 연령대의 경우는 중년 이후 특히 40대 이상에서 성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쉽게 손상도 생기기도 하고 흡연이나 음주, 역류성 식도염 같은 다른 건강 문제와 겹치면서 음성질환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음성 혹사가 많아지면서
음성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연령에 관계없이 목소리를 자주 혹은 무리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목 관리에 특히나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음성 질환에 관련된 질문인데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대도 근육과 인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과도한 운동 후에 우리가 굳은 살이 생기는 것처럼 땡땡이 생길 수 있다는 네. 건데요.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저는 성대 결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결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결절이 맞습니다. 우리가 골프나 테니스처럼 손에 도구를 잡고 오래 운동을 하거나 헬스장에서 기구 운동을 장시간 하게 되면 손바닥에 굳은 살처럼 단단해지듯이 성대도 무리하게 사용을 하면 반복된 마찰과 압력으로 결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대 결절은 양쪽 성대에 마주보는 부위에 대칭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목을 자주 강하게 쓰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생합니다. 결절이 생기면 목소리가 쉽게 갈라지거나 신목소리도 오래 지속이 되고 말을 많이 하면 금방 목이 피로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기 진단 후에는 음성 휴식이나 발성 교정, 필요 시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신목소리가 오래 가거나 목이 금방 피로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얼른 병원에 가봐야겠습니다. 목소리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주의해야겠네요. 그런데 원장님, 가끔 성대에 혹이 생겼다는 말을 듣곤 하거든요. 이건 조금 위험한 질환이지 않을까요? 네, 그 성대에 생기는 혹은 대부분 양성 종양으로 대표적으로 성대 폴립이나 성대 낭종 등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위험한 병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암이 아니고 생명을 크게 위협하지는 않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치하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목소리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잘못된 발성 방법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이 의심될 때는 빠르게 진료를 받아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원장님, 목소리가 쉬거나 아니면 목에 불편함이 있을 때 그냥 며칠 쉬면 좀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실 가벼운 감기나 피로에 의한 음성 변화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대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방치할 경우에는 증상이 만성화되거나 수술적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나면 낫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꼭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만나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니까 조금만 증상이 나타나도 바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평소에 본인 목소리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하잖아요. 혹시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음성질환 이런 확인법, 자가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음성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 톤이 변했다. 두 번째, 목소리가 자주 갈라지거나 쉰다. 세 번째, 말을 오래 하면 목이 쉽게 피곤해진다. 네 번째, 말할 때 목에 이물감이나 통증이 느껴진다. 다섯 번째, 조용히 말해도 목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이 중에 2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고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나 감기보다는 성대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음성질환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공부를 잘 하셨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목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탕이나 네. 민트 사탕을 자주 먹으면 성대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사탕 같은 걸 먹으면은 입안이 조금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정답은 X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민트 사탕이나 목캔디는 일시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멘톨이나 유칼립투스 성분이 오히려 성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 목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는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제품을 습관적으로 자주 먹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사용하시는 건 괜찮지만
자주 드시는 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OX 퀴즈까지 만나봤는데요. 목 건강 생각보다 더 섬세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앞서 음성질환의 원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혹시 질환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성대 폴립이나 결절, 성대 마비 같은 질환들은 각각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질환마다 조금씩 원인이 다른데요. 성대 폴립은 주로 성대에 무리한 자극이 가해질 때 생기는데 갑작스러운 고성 발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성대 결절 같은 경우에는 성대의 반복적인 마찰로 생기기 때문에 목소리를 자주 쓰는 사람들에게 흔하게 생깁니다. 성대 마비는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갑상선이나 식도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생기거나 바이러스 감염, 드물게는 악성 종양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질환 모두 음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세 질환 모두 음성 남용과 관계가 있지만 자극의 강도와 시간 그리고 개인의 발성 방법에 따라 다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대 결절은 지속적인 약한 마찰로 생기고 성대 폴립은 갑작스럽고 강한 자극으로 한쪽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성대 마비는 신경 손상이나 수술 후유증, 감염 등 음성과는 무관한 내부 원인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즉, 원인은 비슷해 보여도 형태나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원인도 조금씩 다른 만큼 증상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대 폴립, 성대 결절, 성대 마비 같은 음성 질환들이 각각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증상도 질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성대 폴립은 성대 한쪽에 생기면서 목소리가 탁해지거나 갈라지고 말을 오래 하면 목에 무리가 오는 느낌이 듭니다. 성대 결절은 성대 양쪽에 생기기 때문에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쉬고 발성할 때 금방 피로감이 생기며 특히 높은 음을 내기에 어렵고 소리가 거칠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성대 마비는 조금 더 심각한 경우인데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거나 아주 약하게만 나오는 경우가 많고 말할 때 숨이 차거나 음식물이 기도로 자주 넘어가는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질환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알아봤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증상을 기억해두면 진료를 볼 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 음성질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나요? 네, 덕분에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환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볼게요. 네, 성대 질환이 있으면 항상 통증이 생길까요? 항상 통증이요. 그래도 질환이니까 항상 통증이 있을 것 같아서 정답은 O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성대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아프기보다는 목소리 변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목소리, 갈라짐, 발성 피로 같은 증상이 있는데 통증이나 뻐근함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목소리 변화가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편함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질환일수록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음성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까 이번엔 치료 방법과 예방법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키워드에서는 음성 질환의 치료법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술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치료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겠죠. 원장님, 병원에서는 음성질환을 어떻게 진단하나요? 음성질환은 정확한 진단이 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먼저 환자의 증상과 목소리 상태를 문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후두 내시경 검사를 진행합니다. 성대의 움직임이나 구조, 혹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발성 시의 성대의 진동 상태를 고속 카메라로 분석하는 검사도 시행하곤 합니다. 네, 이렇게 성대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라면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음성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성대 폴립, 성대 결절, 성대 마비처럼 이렇게 다양한 질환이 있는 만큼 치료 방법도 각각 다르게 접근할 것 같아요. 좀 어떨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 질환은 원인과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성대 결절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성 휴식과 발성 교정 같은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음성 재활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성대 폴립은 한쪽에 생긴 혹이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크기가 크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로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대 마비는 원인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는데요. 신경이 일시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경과를 지켜보기도 하고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성대에 필러를 주입하는 성대 주입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통해 목소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 방금 필요에 따라 음성 치료를 병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음성 치료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치료인지는 몰라서 궁금했거든요. 음성 치료는 어떤 경우에 시행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음성 치료 또는 음성 재활 치료는 쉽게 말해 잘못된 발성 방법을 바로잡고 성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훈련하는 치료입니다. 보통 성대 결절처럼 과도한 음성 사용으로 생긴 질환 혹은 수술 후에 회복 중인 환자에서 많이 시행되는데요. 전문 음성 치료사와 함께 호흡, 발성, 자세 등을 교정하면서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건강한 목소리를 만드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특히 수술 없이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음성 치료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자세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자세를 바로 고쳐 앉게 되네요. 음성 치료는 건강한 목소리를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술 없이 증상이 호전될 경우에 사용한다고 하셨고 또 증상이 조금 더 진행된 경우에는 주사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수술적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가벼운 경우에는 음성 치료나 음성 휴식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지만 성대 폴립이나 낭종처럼 물리적인 혹이 생긴 경우에는 보통 수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목소리 변화가 심하거나 크기가 크고 오래된 폴립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구두 미세 수술을 통해 폴립을 제거하게 됩니다. 또한 성대 마비처럼 성대가 한쪽만 움직이지 않아서 숨이 새거나 목소리가 약해지는 경우에는 성대 주입술 같은 비수술적 시술 또는 성대의 위치를 조절하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수술적 치료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았는데 대부분은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음성과 관련된 수술은 치료 후에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서는 성대에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성대 점막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주위에 건강한 점막이 자라서 덮여야지 목소리가 회복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음성 휴식, 즉 목소리를 최대한 쓰지 않는 것인데요. 보통 수술 후 일주일 정도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시라고 하고 2주일부터는 가볍게 말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말을 속삭이거나 힘을 주는 발성은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 카페인 섭취, 건조한 환경은 성대 회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습기 등을 활용해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 습관까지 잘 지켜야 회복이 더 빨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후에 목소리가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지, 이 회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부분 좋은 회복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대 결절이나 폴립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음성 치료를 병행하면 90% 이상에서 정상에 가까운 목소리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성대 마비의 경우에는 원인과 손상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수술적인 치료, 재활을 통해서 음성 기능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기 진단에 적절한 치료를 병행한다면 거의 정상에 가까운 목소리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목소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원장님 덕분에 이렇게 음성 질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음성 질환은 단순히 목이 쉬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발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질환인데요.
그렇다면 목소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생활 수칙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목소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생활 습관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은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서 성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고요. 큰 소리로 말하거나 오래 통화하는 것, 그리고 속삭이듯이 말하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흡연이나 음주,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성대 점막을 자극하니 줄이시는 게 좋고요. 과식을 하거나 야식을 먹는 것도 역류성 인후두염 위험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에 변화가 느껴지면 참지 말고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자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음성질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후두와 성대 그리고 신경과 근육이 정교하게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기능입니다. 이처럼 예민한 구조인 만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그리고 평소 습관의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목소리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한 번쯤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소리가 보내는 경고, 음성질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 잘 기억하셔서 괜찮겠지보다는 지금부터 관리하자라는 마음으로 내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하나이비인후과병원 권현근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건강은 평소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따뜻한 물로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습관, 또 통화를 오래 하거나 장시간 말할 땐 중간중간 짧은 휴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나만의 목소리를 건강하게 지키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JCN 닥터솔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